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 순전히 방어적 체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의 이른바 산불 정책 유지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침이었던 이른바 사드 산불 정책을 유지하라는 중국의 압박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 요구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된 순수 방어 체계로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 THAAD,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Criticism or pressure on the ROK to abandon its self-defense is inappropriate.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사드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 방어 목적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산불 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에서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측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면서 이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코로나 백신 지원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Look, we are very concerned about how COVID-19 could affec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we continue to support the provision of vaccines to the DPRK.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코백스를 통한 모든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북한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는 UN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제재를 이행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승리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장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존 스와츠버그 미국 UC 버클리 전염병학 교수는 11일 북한이 제대로 된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범위와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정권의 방역 승리 규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보건법 교수도 인구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는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3개월 만에 방역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섣부른 승리 선언은 주민들의 경계심을 낮추면서 향후 재유행과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을 타고 북한에 퍼졌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PT 평가회의 제2위원회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 고문은 최근 공개된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향후 대화를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하는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과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순방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은 방위였다고 강조하고 한국 방문 때는 한국과 북한의 최신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등 의회 대표단 의원들은 10일 연방의사당에서 아시아 순방 후 기국 회견을 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방위가 이번 순방의 핵심이었다면서 이런 핵심 사안에 안보와 경제, 거버넌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rotecting to defend is what our CODELs are always all about, defense. That's the purpose, the justification. We expand that to include economic issues as well as governance issues. 펠로시 의장은 이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선 미국과 타이완의 강력한 관계를 다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타이완을 둘러싼 현재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purpose in going to Taiwan was to say that we have this strong relationship built on the status quo, which we support, which is really important because they're saying, well, we're trying to upset. No.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선 한국과 북한의 최신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orea and in Japan. And in Korea, we had the privilege, led by the General Lakamara, to go to the DMZ to get an up-to-date current report of the North-South dynamic in Korea. It was interesting to me because I've been to Pyongyang, I've been to North Korea. It's a horrible place.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그리고리 믹스 하원 의원은 이번 순방 중에 타이완과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물자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방위물자 전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의 7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인권기구에 조속한 서울 사무소장 임명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추진돼 설치된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020년 시나 폴슨 초대 소장이 떠난 뒤 2년 넘게 후임자가 공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공석의 장기화는 북한 정권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겠다는 유엔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약속에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루멘, 캐나다의 한보이스, 한국의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 시민연합, 물망초, 탈북자 동지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가동이 중단된 시리아 공장의 기계와 장비 복구에 적극 관여하기로 하면서 북한과 제3국 간 기술 협력과 북한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산업부는 10일 개최한 시리아 북한 공동산업협력기술위원회에서 시리아 국영회사들의 생산 라인과 기계 복구에 북한의 기술적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대북결의 2321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을 대표하거나 북한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명시했으며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는 해외의 북한 노동자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시리아와 북한 간 협력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유엔 관계자는 시리아와 북한이 기술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